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한 킬 스위치 요거 콕 눌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이 찌질이들도 동반 몰살될 것인지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이 판에요, LG 유풀 이 주식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날 그 중공에서 소비하는 반도체 대략 한 16% 정도만 중공 땅 안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한 절반 정도가 중공 기업들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즉, 반도체 작업률 기껏해야 8%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아주 허접한 것들이겠죠. 예. 이것을 2025년까지 70%로 올린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의존을 팍 줄이겠다. 이게 중공의 반도체 굴기의 그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공이 그 반도체 장비업체 육성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지금 트럼프가 자근자근 밟아 뭉개는 중입니다. 예. 사진 기사 한번 제목 한번 보십시오. 예. 예. 죽일 것 같죠? 예. 킬 스위치 꼭 눌러줬다고 보입니다. 중공은 발악하고 있는데 어떤 실패할 겁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그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계열 기업들하고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완전 금지됩니다. 예. 미국은 이제 그 국무부의 그 폼페오 장관이 총괄해갖고 연일 화웨이 퇴출 노래하고 있고요. 각국의 대사들이 총동원돼갖고 글로벌 화웨이 퇴출 작전을 수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아마 그 LG 유풀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웨이 장비 사용 말할 것을 이제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인가입니다. 이미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행정명령 이전부터 공공부문에서 화웨이 퇴출을 시켰고요. 일본은 여기에 동참을 했고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이후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전면적으로 이제 적용된 것이 특징인 거죠. 미국 법이 적용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 이외 지역의 글로벌 기업들의 화웨이 배제가 가속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일본 도쿄전자라고 이게 세계 3위의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입니다. 여기서 어제 화웨이 거래 단절 선언을 했습니다. 화웨이의 기술 거래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이 미국 법에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도쿄전자 그 경영진이 그 말하기를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다 미국 그 회사 이름, 반도체 회사 이름입니다. 장비 회사 이름, 램 리서치, 아주 막강한 회사들입니다. 이런 그 미국의 파트너 기업들이 거래가 제한되는 중공의 기업들과는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 뭡니까? 화웨이죠. 네. 이 회사는 도쿄전자 이 회사는요 지난 60여 년간 이들 미국 기업들하고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수입 판매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에. 예. 제가 지금 자세히 정확한 그 팩트를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논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일단 판단하기에는 수입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점점 그 중에 일부를 일본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여기 장비업체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걸 가장 높은 가치로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산업계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거래를 끊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도쿄전자 외에 다른 메이저급 그 반도체 그 칩 장비 공급 회사, 이 회사도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중공기업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여기는 익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름 알려지는 거 원치 않다는 거죠. 조용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 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장비 업계라는 거는요, 이거 아주 정말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엄청 좁은 분야입니다, 이게, 이 업계가. 글로벌 그 톱 10 업체 중에 일본 기업이 5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매우 크리티컬하게 상호 의존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 칩을 하나 딱 만든다는 거는요, 각기 독특한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수많은 공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각 장비는요, 소수의 전문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이 도쿄전자 같으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칩 그 코팅 공정에 대략 한 90%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정을 마감할 때는 반드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장비 업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간다면은 도쿄전자, 머티리얼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이게 세트로 동시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안 들어가는데 도쿄전자만 들어가고는 참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예. 자, 영국의 칩 디자이너 ARM사, ARM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게 대주주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고요. 원천 기술 IP는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화웨이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새로운 스마트폰 설계에 거의 치명상을 입게 된 겁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만 세계 넘버원 파운드리 업체 TSMC, 넘버2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거 아닙니까? TSMC가 화웨이 공급 계속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는데 미국 법은 말이죠. 미국산 25% 이상 포함된 어떤 제품도 미국의 수출 통제 조항 받는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TSMC도요, 이 규정에 적용되면은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물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요, 케이스마다 다를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 재판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런 것으로 미국과 분쟁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미국과 분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죠. 이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 장비 분야는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그 장비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그 탑 10 중에 5개가 일본 업계고 나머지 다 되게 미국 업체겠죠. 다 빠져버리면은 하웨이 계열의 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 개발 못하죠.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만 업체 TSMC도 못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요, 그 이동통신사 한국 같으면은 SKT, 뭐 KT,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이렇게 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이 통신사에서 결국 이제 5G 망을 설치해서 그 통신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외 이동통신사에서 화웨이 배제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화웨이 LTE 사용하다가 이제 모두 걷어낸다는 거죠. 5G에서는 노키아하고 엑슨 하고 이제 사업 비즈니스 한다는 겁니다. 덴마크는 그 최대 이통사가 TDC라고 있는데 이거 화웨이 버리고 에릭슨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BT그룹 화웨이 버리기로 했고 독일 보다폰 노키아로 교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움직임 이미 미국 쪽은 다 나갔고요. 일본 나갔고 좀 어디가 남았습니까? 그 제대로 된 그 선진국에서는 없는 거죠. 화웨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랬는데 LG U-PRO 말이죠. 미국 측이 직접 요거를 지금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만 보더라도 보도에만 그렇게 나왔는데 보도 안 된 것도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요구를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계속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LG U-PRO는 지금 상장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자도 있고 주주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이해관계인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화웨이 주기가 계속 된다면 그러면 이 화웨이는 5G 장비 이를 이제 그 공급해주고 그 사후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고장 나면은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전부 다 이거 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갈 텐데 핵심 칩, 핵심 부품
핵심 소프트웨어 이거 지금 공급이 안 된다는 건데. 예?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이 거래 안 해버리면은 화웨이가 그 자랑질하고 있는 펜립스 업체 하이실리콘도 독자 개발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화웨이 장비 사용하는 5G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겠는지 이걸 지금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G 화웨이 장비로 5G 한다는 곳이 지금 중공하고요. 중공은 지금 지난주에 면허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한다는 것이거든요. 중공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LG 유풀 등등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 그룹이죠. 이 5G가 제대로 구축이나 될는지 아니면 제대로 작동이 될는지 매우 지금 염려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있는 장비로서 당장 시작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거래 제한을 계속 받는다면은 장비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수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하는 이런 네트워크는 5G 네트워크는 엉망진창, 갈팡질팡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략 한 1년 후 LG 유풀 이게 지금 통신망의 안정적인 작동 유지 그 가능성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 유풀이 왜 저런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속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까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그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사정이 있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이용자들과 이 회사 주식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은 관심사죠. 예? 결론은 저는요, 이런 주식은 팔아버리고 사지를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1년 후 5G 통신망 안정적 작동 유지 이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주된 장비 공급업자 화웨이의 생존 가능성이 지금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식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사지 말아야죠. 팔고 사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망할 거 각오하고 사용하기로 5G 화웨이 5G 장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유입니다. 예. 그리고요, 저거 망해봤자 오늘자 시가총액 7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삭 망해서 이 가치가 0이 된다 하더라도 껌값 7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화웨이가 죽어가면은 LG 유풀 시총도 같이 쪼그라들겠죠. 예. 그리고 유풀에서 사용자 좀 불편하겠죠. 이게 싫으면 통신사 옮기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좀 적적할 때 망해가면은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망해버리든지, 그래서 청산해버리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인수하겠죠. 아니면은 1년 후에 늦게서야 우리 실수했다 인정하고 다시 화웨이 장비 다 뜯어내버리고 새로 시작하든지 이렇게 한 2가지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결론은. 그래서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